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과 관련해서 테마주의 시선이 쏠려 있을 때 하나의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모빌아이 상장 이야기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로봇주들을 또 투자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오늘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나스닥도 3% 넘게 빠지고 정말 나스닥 성장주들의 투자 심리가 최악의 상황인 상태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인텔이 자율주행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기업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그 모빌아이 IPO 얼마만큼 시장이 반응을 할까요? 예상 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네, 시장이 좀 안정됐으면 네. 좀 변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요. 그런 쪽에서 관련주도 살짝 움직이다가 마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모빌아이입니다. 움직이는 눈. 네, 모빌아이가 이스라엘 자율주행 기업이죠. 네. 그래서 2017년도 인텔이 150억 달러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도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샀는데 그런데 매출이 전혀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매출이 14억 달러까지 나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0% 늘어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괜찮고요. 네. 그런 쪽에서 기업 가치가 이번에 IPO를 통해서 약 한 50억 달러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는데 과거보단 많이 눈높이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PSR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얼만큼을 주어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매출이 14억 달러다 보니까 약 한 4배 정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뭐 싸지도 않은 상황 쪽에서 네. 아마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 나스닥의 여러 가지 동향들이 좀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를 좀 반영하지 않나 싶은데 뭐 순익 대비해서는 얘기할 게 안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GM도 우리도 있다라고 하는지 크루즈가 또 비슷하게 IPO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은 또 적정하게 매출이 나오느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장 그리고 로봇 시장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되는 자동화가 단지 공장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산업이 발전하면서 커질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김민수 대표님의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어떤 속도로 얼마나 커질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이번에 이 모빌아이 상장이 뭔가 하나의 물꼬를 좀 트이게 하는 그런 용도가 될까요? 네, 미래에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지금 추정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 2035년, 앞으로 한 14년 뒤에는 거의 글로벌 자율주행은 1334조, 그러니까 지금 작년 대비해서 150배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그쯤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한 여인이 되셨겠죠? 네, 그쯤에는 네. 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는 한 26조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40% 정도 클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올해까지는 한 3단계에 관련돼서 아마 여러 가지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각축전이 펼쳐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현대 G90이죠. 네, 9이. 네, 이쪽이 먼저 탑재될 걸로 보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차가 안 나오죠. 네, 아직까지 출하 관련된 쪽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뭐 벤츠도 드라이브 파일럿 그리고 또 GM의 울트라 크루즈 같은 경우도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아직 어느 정도 대세로 가고 있지만 이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율주행 쪽도 앞으로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테슬라뿐 아니라 현대, 벤츠 다양한 자동차 업체들이 이 자율주행 기능을 접목할 테고 이제 제가 나중에 늙어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성숙. 네, 성숙해졌을 네. 2035년에는 글로벌 자율주행차가 시장이 한 1,334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로봇에 대해서 산업부가 2,440억 원을 올해에만 들여서 서비스 로봇 1,600대를 도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그 짤 보셨어요? 그 서울역에 네. 자율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서빙해주는 로봇이 있대요. 길 안내해주는. 네. 그 아이가 혼자 이렇게 가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네. 망가졌다는 짤 못 보셨어요?
네,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워드려야죠. 아유, 근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긴 하지만 네. 아직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 자율 로봇이라는 게 네. 로봇 AI가 아직은 접목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국내에서는 어떨까요? 네, 계단이 잘못했네요. 계단이 네. 잘못됐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도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이 이제 나오면서 올해부터 뭐 세 단계 어떤 계획들을 이제 실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 세부 계획들이 나온 가운데 거기서 이제 계획들을 보게 되면은 제조 서비스 분야의 로봇 개발을 2,440억 작년 대비해서 한 10%더 늘릴 것이다라는 쪽인데 계속 정책적으로 투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와 함께 또 서비스 로봇 쪽에서도 한 1,600대 정도 아까 그 넘어진 로봇이 여기 들어가나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서 실증 보급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보면은 반려 로봇, 게다가 일상생활 보조 로봇 이런 쪽까지 나오고 이제 앵커 로봇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생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산업이 어느 정도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 같은 경우도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제한 이쪽도 올해 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로봇과 자율주행이 무슨 차이냐라고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결합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이 로봇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로봇과 연결돼서 지금 섹터나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또 우리가 자율주행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칩셋 미디어, 인포뱅크 이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봇 하면 떠오르는 로보스타, 뭐 칩셋 미디어,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 접근해봐도 괜찮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별적으로 좀 따로 봐야겠죠. 네, 하는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 하나씩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한때 상당히 얘기가 많았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뭐 커넥티드카 쪽의 솔루션을 갖고 있고 거기서 앞으로 확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은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2016년도 이후부터 나왔던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 39억이네요. 네, 그런데 시총이 1,500억대다. 좀 비싸죠. 네, 이런 쪽에서 어떤 모멘텀을 안고 있을 때 움직이는 정도로만 한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마찬가지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비디오 관련된 쪽에서 수집하는 여러 가지 IP에 대한 활용을 할 때 거기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이 비디오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가 칩셋 미디어다라는 쪽에서 또 모빌아이랑 협업한 적도 있다라는 쪽에서 주가 같이 들썩였던 적도 있는데 네. 작년 실적을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51억 정도 그래서 어떤 전년도 비해서는 성장이 커졌지만 시총이 1,900억대라고 하게 되면 좀 아직 갭은 좀 있다라는 네. 쪽에서 이쪽도 성장에 대한 속도를 또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핵심적인 회사 핵심적인 부분들을 담당한다라기에는 조금 거리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성장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에 비해서 지금 가격대가 높은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성장 속도를 얼마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치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자율주행 이외에도 로봇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잘 아시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뭐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네. 산업용 쪽에서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산업 자동화 관련돼서 거기 라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절 로봇이죠. 맞아요. 네,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를 좀 세분화시키게 되면은 산업용 로봇도 단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움직이는 산업용 로봇이 있고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이 팔은 이것만 하고 또 다른 팔은 또 다른 것만 하고 이게 합쳐서 어떤 시스템화 된다라고 되면 이걸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산업용 로봇은 일본 4개의 기업이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거의 시장 점유율 6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 움직여서 시스템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거의 한 47%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떤 라인을 만들었을 때 좀 더 이 제품에 맞게 또 이 생산 라인에 맞게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협동 로봇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많이 부각받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또 이 로봇 관련된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나 네. 모터, 감속기 이런 게 다 중요하겠죠. 이런 대부분의 주요 부품들은 거의 다 일본에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요 부품들은 일본 기업이 90% 네. 차지하고 있어서 아쉽죠. 네, 근데 국내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정책적인 기조가 나오게 되면 좀 더 날개를 달 수 있게 많이 연구를 하겠죠. 근데 또 여기서 생산하는 거에 거의 한 44% 정도가 중국이다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그만큼 산업화를 박자시키는 이런 현상들. 그러나 즉 결국에는 일본이 생산해서 중국이 다 가져간다. 이런 기조로 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로봇과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기업들 그리고 선도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들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로봇 테마주들이 성장을 했을 때 상승을 했을 때 생각보다 잘 갔다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국내에서 로봇 하면은 딱 실적으로 보여주고 기술력으로 보여주는 종목들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이걸 단순히 이번에도 하나의 테마로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미래적으로 쭉 가져갈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분야로 봐야 될지 관련주, 탑픽 그리고 로봇에 대한 김일수 대표님의 투자 의견 다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한마디로요. 다. 네, 그냥 총 집합해서. 네. 이제 지금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가만 간다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사회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갈 것이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거기다가 대기업들도 사업부를 격상시키면서 뭔가 하나씩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하지만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그와 연관될 수 있는 국내 로봇 기업들의 주가는 실질적으로 뭐 교육용이나 완구용이나 맞아요. 뭐 코딩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좀 연결이 좀 고리가 맞기가 좀 어려워요. 힘들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봤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냥 선별이 좀 필요하다라는 쪽인데 아마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안정을 받고는 또 관련돼서 이런 테마가 볼 수는 있겠지만은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실체보다는 시세가 움직인다라는 정도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만약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좀 힘내고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계속 그전에도 좋게 보다가 한때 시장 흔들림 나오면서 많이 좀 위축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여전히 작년까지 영업이익도 선방했고 올해는 거의 30% 이상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구공과 관련된 쪽의 모멘텀도 같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3단계는 기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시스템이 운전대 잡으세요. 그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갑니다. 이런 편리한 세상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첫 단계, 3단계가 이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4단계, 5단계로 갈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현대오토에버가 할 일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중요한 부품들 로봇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속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소형 감속기와 또 기어드 모터 이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SPG입니다. 근데 작년 실적도 영업이익이 234억, 한 29% 증가할 정도로 괜찮았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앞으로 확장되는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한다. 특히 산업 자동화와 함께 같이 쓰일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쪽과 함께 나오게 되면은 일단 전저점대 부근에서의 주가 그리고 또 시장 상황도 좀 고려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지하는지 여부 좀 더 체크해 보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 뭔가 실체가 있는 것보다는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자율주행으로 살펴본다면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감속기, SPG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는 로봇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